밤마다 피가 날 때까지 긁히는 그 가려움, 사실은 장기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다가 무의식 중에 팔을 긁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피딱지가 앉아 있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봐. 비누를 바꿔서 그런가.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하지만 제가 4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에는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큰 병을 발견한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가려움 뒤에는 간질환, 신장질환, 당뇨병, 심지어 혈액질환까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장기입니다. 그리고 그 피부가 보내는 신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 특정 부위에만 집중되는 가려움, 몇 주 이상 계속되는 가려움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 장기들은 아프다고 소리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피부를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간이 힘들면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렵습니다. 신장이 문제라면 온몸이 가렵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종아리와 발목이 간질간질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놓치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려움이 있을 때 즉시 확인해야 할 세 곳의 급소 부위입니다. 바로 목덜미, 종아리와 발목, 그리고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이 세 부위의 가려움은 각각 다른 장기의 문제를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항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의사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온 황혼지혜 TV 이성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마치 라디오 사연을 읽어드리듯 차분하게, 그러나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려움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려움은 우리 몸에서 매우 정교하게 작동하는 경보 시스템입니다. 피부 표면에 있는 신경 말단이 자극을 감지하면 그 신호가 척수를 거쳐 뇌로 전달됩니다. 뇌는 이 신호를 해석해서 여기 문제가 있으니 확인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부위를 긁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긁으면 일시적으로 시원하지만 동시에 피부 장벽이 손상됩니다. 손상된 피부는 더 많은 자극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또 긁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만성 가려움증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가려움 증상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잔 날 유독 가려움이 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려움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수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속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 속에 비정상적인 물질들이 쌓입니다. 담즙산, 요독소, 히스타민 같은 것들이죠. 이런 물질들이 피부의 신경 말단을 자극하면서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진 사람은 담즙산 때문에, 신장이 나빠진 사람은 요독소 때문에 온몸이 가려운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려움이 시작되면 세 가지를 함께 점검하라는 겁니다. 첫째, 최근 생활 패턴에 변화가 있었는지. 둘째,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지. 셋째, 다른 증상은 없는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소변색이 진해졌거나 변색이 옅어졌거나 몸이 유난히 피곤하거나 체중이 갑자기 변했다면 이것은 모두 중요한 단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부위로 나뉩니다. 목덜미와 등 부위의 가려움, 종아리와 발목의 가려움, 그리고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입니다. 각 부위의 가려움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에 걸친 가려움이라면 또 다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려움이 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뜨거운 물로 샤워를 오래 하거나 때를 밀듯이 피부를 팍팍 문지릅니다. 순간은 시원하죠.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표면에 천연 보호막인 피지층을 녹여버립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수분은 더 빨리 증발하고 외부 자극 물질은 더 쉽게 침투합니다. 결과적으로 가려움은 더 심해집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서 한번 손상된 피부가 회복되는데 훨씬 오래 걸립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고 부드러운 타월로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날 때까지 긁는 행동입니다. 저도 압니다. 가려우면 참기가 정말 힘들죠. 하지만 피부에 상처가 나면 그곳으로 세균이 침투합니다. 2차 감염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골물 위험이 큽니다. 또 각질을 손톱으로 긁어내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질은 죽은 세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억지로 떼어내면 그 아래 살아있는 피부가 그대로 노출되어 더 심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가렵다면 손톱 대신 손바닥으로 눌러주거나 차가운 수건으로 찜질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약국에서 파는 스테로이드 연고나 항히스타민제를 임의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약들이 가려움을 줄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증상만 가리는 것이지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약들을 오래 쓰면 진짜 원인을 찾는 시기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에 문제가 있어서 손바닥이 가려운 사람이 스테로이드만 바르고 있으면 그 사이에 간 질환은 더 악화됩니다. 일주일 정도 써도 효과가 없거나 약을 끊으면 바로 재발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고 신호를 그냥 두는 겁니다. 소변색이 콜라처럼 어두워졌거나 반대로 대변색이 회백색으로 옅어졌다면 이것은 간이나 담도에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발목이나 다리가 붓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몇 주 사이에 체중이 5kg 이상 변했다면 신장이나 심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넘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심이 검사 시기를 놓치게 만듭니다. 가려움과 함께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의 가려움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덜미와 등 부위가 간질간질한 경우입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은 대부분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동시에 목과 어깨 근육이 경직되죠. 이렇게 되면 그 부위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피지 분비도 불규칙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비듬이 많아지거나 기존에 있던 건선이나 아토피가 악화됩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서 피로가 쌓이고 밤에 누우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가려움이 더 심해집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이 많으셨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목 뒤와 등이 미칠 듯이 가렵다고 하시는 거죠. 자세히 여쭤보면 대부분 낮에 손주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계속 긴장 상태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단순히 연고만 바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3분 루틴이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 샤워 전에 목과 어깨를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겁니다.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 주세요. 딱 3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경직된 근육이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두 번째로 샴푸를 바꿔보세요. 약산성 샴푸를 기본으로 쓰시되 비듬이 심하다면 케토코나졸 성분이 들어간 샴푸와 교대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옷차림을 점검하세요. 목이 조이는 옷, 땀을 흡수하지 못하는 합성 섬유 옷은 피부 자극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면이나 린넨 같은 통기성 좋은 소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꿔도 2주 이상 가려움이 계속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각질이 두껍게 일어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단순한 건조함이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 건선,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목 주변 림프절이 만져지거나 통증이 있다면 내과 검진도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과와 내과를 동시에 점검하는 거죠. 가려움은 때로 갑상선 질환이나 림프계 문제의 첫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종아리와 발목이 따끔따끔하면서 가려운 경우 이것은 혈액순환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증상이 심해지고 아침에는 좀 나아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거의 확실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정맥부전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다리의 정맥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액과 노폐물이 다리에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다리의 정맥에는 작은 판막들이 있어서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오래 서 있거나 비만이 있으면 이 판막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혈액이 역류해서 다리에 고이게 되고 혈관 속 노폐물들이 주변 조직으로 새어나옵니다. 이것이 피부 신경을 자극하면서 가려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부색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피부가 얇아지면서 상처가 잘 생기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가볍게 여기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리가 좀 무겁지 뭐라고 넘기시는 거죠. 하지만 정맥 부전을 방치하면 정맥류로 발전하고 심한 경우 피부 궤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궤양이 생기면 치료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 거상입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15분씩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놓으세요. 베개나 쿠션을 발 아래 받쳐서 편하게 누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다리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 스타킹이 아니라 의료용으로 나온 제품을 선택하세요. 압력이 발목에서 허벅지로 갈수록 약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고 잠들기 직전에 벗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매일 30분씩 가볍게 걸으세요. 걸을 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정맥혈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오래 서 있거나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종아리 가려움과 함께 갈증이 심하거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순환이 더 나빠지고 신경도 손상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가려움이 훨씬 심해집니다. 그러니 종아리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혈당 검사도 꼭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화끈거리면서 가려운 경우 이것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은 간이나 담도계통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극심하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왜 간에 문제가 생기면 손발바닥이 가려울까요?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혈액 속에 쌓입니다. 이 담즙산은 원래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도를 통해 장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간이나 담도에 문제가 생기면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으로 역류합니다.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던 담즙산이 피부의 신경말단을 자극하면서 가려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은 신경말단이 매우 밀집되어 있어서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도 함께 증가하는데 이것 역시 가려움을 악화시킵니다.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바로 이 증상을 놓친 환자들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손발이 가렵다고 피부과만 다니다가 나중에 간 수치를 확인해 보니 이미 심각한 상태였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려울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눈과 피부색입니다. 거울을 보세요. 눈 흰 자위가 노랗게 변했거나 피부가 전체적으로 누런빛을 띈다면 이것은 황달입니다. 황달은 간이나 담도에 문제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소변과 대변색입니다.
소변이 콜라처럼 진하게 어두워졌거나 반대로 대변이 회백색으로 옅어졌다면 담즙 배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밤에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너무 졸리거나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무엇을 해도 극심하게 피곤하다면 간 기능이 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와 빌리루빈 수치를 확인하고 복부 초음파 검사로 간과 담낭, 담도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간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발바닥의 가려움이 바로 그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술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평소에 술을 자주 드셨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코올은 간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손발바닥이 가렵다면 즉시 금주하시고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바꿨지만 상황은 모두 실제입니다. 첫 번째 분은 김영분 할머니입니다. 72살이셨고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는 바람에 손주 둘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종아리가 너무 가렵다고 하셨어요. 특히 저녁에 손주들을 재우고 나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발목 주변이 약간 부어 있었고 피부색도 조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냐고 여쭤보니 6개월 전부터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싶어서 로션만 열심히 발랐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다리를 만져보니 정맥이 약간 붉어져 있었고 발목을 눌렀을 때 자국이 남았습니다. 전형적인 정맥 부전 증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갈증이 심하지 않으냐고 물었더니 그러고 보니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화장실도 자주 간다고 하셨어요. 혹시나 싶어서 혈당 검사를 했더니 공복 혈당이 142 넘었습니다. 초기 당뇨병이었던 겁니다. 정맥순환 문제와 당뇨가 함께 있으니 가려움이 더 심했던 거죠. 김영분 할머니께 저는 세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첫째, 손주를 돌보시더라도 중간중간 다리를 높이 올리고 쉬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둘째,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시고 매일 30분씩 가볍게 걸으세요. 셋째, 밥을 드실 때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으로 바꾸시고 단 음식은 줄이세요. 6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김영분 할머니는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종아리 가려움이 거의 없어졌고 혈당도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선생님, 진작 병원에 올 걸 그랬어요. 6개월 동안 고생한 게 억울해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박동의 씨입니다. 68살이셨고 택시 기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손바닥과 발바닥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리고 가렵다고 오셨어요. 특히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찬물에 손발을 담그고 계셨다고 합니다. 낮에는 운전을 해야 하는데 졸려서 정말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소변색이 좀 진하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하셨어요. 제가 박동의 씨의 눈을 자세히 보니 흰 자위가 약간 노란 기운이 있었습니다. 피부도 전체적으로 누런빛이 돌았고요. 즉시 혈액 검사를 했더니 간 효소 수치가 정상보다 3배 이상 높았고 빌리루빈도 상승해 있었습니다. 복부 초음파를 찍어보니 담석이 담관을 막고 있었습니다.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혈액으로 역류하면서 온몸이 가렵고 황달까지 온 거였습니다. 박동의 씨는 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그냥 피부병인 줄만 알았어요. 손발이 가려운 게 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말을 못하는 대신 신호를 보냅니다. 손발바닥의 가려움이 바로 간이 보낸 구조 신호였던 겁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담석 치료를 받으셨고 식습관도 개선하셨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술을 끊고 채소 위주의 식사로 바꾸셨죠. 3개월 후에 다시 됐을 때 야간 가려움이 현저히 줄었고 간 수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초기에는 모두 가벼운 피부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정맥 부전과 당뇨, 그리고 담석과 간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더 늦게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정맥류가 심해지거나 당뇨 합병증이 생기거나 간이 더 나빠졌을 겁니다. 가려움이라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은 것이 이분들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극심한 가려움이 있을 때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원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진범을 찾는 겁니다. 가려움이 시작되기 전 최근 2주에서 4주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꼼꼼히 되짚어 보세요. 새로 바꾼 세제가 있나요? 처음 써본 화장품이나 로션은 없나요? 건강보조제나 영양제를 새로 먹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평소 안 먹던 음식을 자주 드셨나요? 이런 것들이 가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피부가 민감해지는 시기라서 예전에는 괜찮았던 제품도 갑자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것들은 모두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즉시 사용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2주 정도 지켜보면서 가려움이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몸속 불씨를 끄는 겁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면 가려움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다면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을 차단해야겠죠.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이 술입니다. 알코올은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며 히스타민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가려움이 있는 동안만이라도 완전히 끊으세요. 다음은 정제된 설탕과 초가공 식품입니다. 빵, 과자,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내리면서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대신 통곡물, 신선한 채소, 깨끗한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물은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 수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며 면역 기능이 좋아집니다. 단, 땀을 많이 흘릴 정도로 격렬하게 하지는 마세요. 땀이 피부를 자극해서 오히려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산책하듯 편안하게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레드 플래그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활 관리를 2주 정도 했는데도 가려움이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진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하나라도 동반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으세요.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변했을 때, 소변이 콜라처럼 어두워졌을 때, 대변이 회백색으로 옅어졌을 때, 온몸이 극도로 피곤하고, 낮에도 졸릴 때, 발목이나 다리가 붓고 누르면 자국이 남을 때, 갈증이 심하고 소변을 자주 볼 때,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히 변했을 때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혈당 검사, 갑상선 검사가 포함된 패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내부 장기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복부 초음파나 추가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가 무섭다고 피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고 의심스러우면 주저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모스 부호입니다. 목덜미와 등이 간질간질하다면 스트레스와 피부 질환을 의심하세요. 목과 어깨를 풀어주고 샴푸를 바꿔보고 통기성 좋은 옷을 입으세요. 종아리와 발목이 따끔따끔하고 저녁에 심해진다면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다리를 높이 올리고 압박 스타킹을 신고 매일 걸으세요. 그리고 혈당도 꼭 확인하세요. 손바닥과 발바닥이 화끈거리며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라면 간과 담도를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눈과 피부색, 소변과 대변색, 피로감을 살피고 의심스러우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뜨거운 물로 박박 문지르지 마세요. 피가 나도록 긁지 마세요. 약을 함부로 오래 쓰지 마세요.
경고 신호를 그냥 두지 마세요. 대신 최근 바뀐 것들을 중단하고 술과 정제 음식을 끊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볍게 걸으세요. 2주 후에도 나아지지 않으면 검사를 받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내일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나누는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안전망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황혼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건강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짧게 남겨주세요. 제가 라디오 사연처럼 읽어드리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내일 밤이 더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혼지혜 TV 이성우였습니다. 건강하세요.